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커스터마이즈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커스터마이즈를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시간 안에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컨셉과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커스터마이즈는 쿠모티스 리소스가 정의된 야물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업을 하는 동안은 원본 파일을 수정하지 않고요. 실행하는 동안 이제 메모리상에서 필드를 재정의해서 새로운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설명보다는 바로 실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바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실습 자료는 저의 기덥에 올려져 있고요. 지금 할 실습은 이그젠플 1입니다. 그래서 이 이그젠플 1에 있는 이 커스터마이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그젠플 1이라는 이제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과 파드 야물 파일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설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다른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을 보시면 이 파드.점 야물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파드.점 야물 파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파드.점 야물 파일을 보시면 평범하게 엔지닉스 이제 레이티스트라는 태그를 가지고 엔지닉스 파드를 띄우게 됩니다. 커스터마이즈를 실행하려면 커스터마이즈라는 명령어가 필요한데요. 이제 다행스럽게 큐브스틸을 쳐보시면 이 커스터마이즈 빌드라는 명령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네. 큐브스틸 헬프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로 그랩을 필터링 하시면요. 커스터마이즈 빌드라는 명령어가 큐브스틸 자체에 내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큐브스틸 커스터마이즈라고 이제 이런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커스터마이즈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커스터마이즈 빌드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 경로에 커스터마이즈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놀랍게도 저희가 파드.점 야물 파일을 보시면 엔진닉스 레이티스트라고 저희가 이미지를 정했지만 커스터마이즈가 실행을 해서 엔진닉스 1.23.1 버전을 이미지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더 놀란 거는 기존의 파드.점 야물 파일 보시면 원본이 자체가 훼손이 안 되었죠.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 필드를 재정의하는 걸 커스터마이즈라고 합니다. 커스터마이즈 빌드는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큐브스틸 커스터마이즈 결과를 생성을 하려면 큐브스틸 클라이트나 어플라이로 스탠다드 인으로 받아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커스터마이즈 실행 결과인 엔지닉스 파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엔지닉스 파드가 실행이 되었고 엔지닉스 파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조회해볼게요. 이미지를 조회하면 저희는 파드의 내용은 엔지닉스 레이티스트지만 실제 배포된 파드는 커스터마이즈 결과인 1.23.1 버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삭제도 간단한데요. 저희 아까 호스트 커스터마이즈로 어플라이로 적용을 했잖아요. 반대로 델리트로 적용을 하시면 엔진닉스 파드가 삭제를 하게 됩니다. 발표 자료를 계속해서 보면 저희가 처음에 봤던 이제 이 글귀가 조금 이해 가실 겁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원본 야물 파일은 훼손하지 않고 이 커스터마이즈 저희가 설정한 대로 필드가 재정이 되어서 그 리소스 정의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해 보기도 하고 삭제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빌드라는 명령을 사용했고요. 커스터마이즈 빌드는 저희가 이 커스터마이즈 설정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빌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빌드는 큐브스테일 내장이 되어 있고
이 빌드 명령어가 아닌 다른 명령을 사용하려면 커스터마이즈라는 도구를 별개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저희는 아까 실습했던 게 이 엔지닉스 레이티스트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즈 저희가 설정을 해서 엔지닉스 1.23.1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커스터마이즈 다른 명령을 사용하려면 커스터마이즈 도구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커스터마이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이 커스터마이즈를 어떻게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의 실행 조건은 한 개인데요.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만 있으면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어떤 동작을 설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파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실습에서는 파드.yaml 파일이 필요한 것처럼 이 동작을 설정에 필요한 파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파일들이 있어야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실행 조건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과 이때 설정한 동작에 따라서 필요한 파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를 이제 공부한다는 거는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에 어떤 동작을 설정한 건지 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식 문서에 대한 글을 여러 개 봤었는데요. 좀 애매모호하게, 좀 광범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입문할 때 도움이 되는 문서를 가져왔었는데요. 커스터마이즈 야물 파일은 지금 여기 문서에 소개된 것처럼 이 필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필드들이 어떤 동작을 해서 커스터마이즈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4개의 필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이 필드 말고도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필드들을 저희가 사용해서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동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4가지로 표현한 이유는 좀 대분류로 했을 때 그 기능을 대분류를 했을 때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소스는 어떤 파일을 대상으로 작업을 할 건지, 즉 저희가 첫 번째 예제에서 살펴봤던 거는 이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커스터마이제이션 리소스가 있죠. 여기에서는 path.yaml 파일을 인풋을 받아서 커스터마이즈를 동작하겠다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소스는 인풋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이 기존 리소스에 정의되지 않는 새로운 쿠버티스 필드를 만든 겁니다. 또는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든다라는 느낌이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제너레이터라는 필드가 있고요. 근데 트랜스포머스죠. 어떤 필드를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변경한다는 의미를 가진 트랜스포머스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모든 이 맞는 게 커스터마이즈 문법에 잘 맞게 됐는지 이제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쭉쭉 내려가 보면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한 가이드 문서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오더링입니다.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될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당연히 먼저 인풋부터 실행이 되고요. 인풋에 없는 걸 만드는 제너레이터라는 필드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다 생성이 되면 이제 트랜스포머스, 즉 필드를 수정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검증 단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발표자에 담으려고 했었고요. 큰 컨셉은 이 필드들로 작업을 하고 이 필드들이 일정한 적절한 순서대로 실행이 돼서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을 작성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했던 방법은 이 공식 문서를 보고 빌트인 플러그인스를 찾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빌트인 플러그인은 이 커스터마이즈 자체에 내장된 플러그인들인데요. 제가 아까 봤던 이 필드들에 대한 기능을 구현한 자체 내장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식 문서를 보시면 여기 뭐 config generator 있죠. config generator는 config을 만드는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내장된 플러그인들을 검색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커스터마이즈는 나온 지가 좀 오래되는데 2019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어떻게 많이 효율적으로 해야 되냐는 그런 문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 문서를 보고 빌트인 플러그인스를 찾고 만약에 없다면 직접 이제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는 조금 광범위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깃허브에 있는 공식 문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 자체에 대한 홈페이지 공식 문서 저희가 아까 봤던 문서가 커스터마이즈 자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쿠버티스 자체에 대한 문서도 있어요. 예, 쿠버티스 문서를 보고 여기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동작에 대한 플러그인이 있는지 찾으신 뒤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자체 내장된 플러그인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필드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드는 리소시스 필드인데요. 말 그대로 이 커스터마이저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야물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이 설정입니다. 보통 인풋이라고 하죠.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인풋에 대한 설정을 하는 필드입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example2라는 폴더에 가보시면 지금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과 파드.야물 파일, 서비스.야물 파일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을 보면 이 리소시스로 파드.야물 파일과 서비스 야물 파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파드.야물 파일과 그 다음에 서비스 야물 파일을 보시면 단순하게 엔지닉스 파드를 띄우고 이 파드를 서비스가 가리키게 됩니다. 실행은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커스터마이즈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리소시스 필드에서 지정한 서비스와 파드가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에서 서비스.야물 파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커스터마이즈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서비스.야물 파일을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야물 파일이 지금 최종 결과에 제외가 됐죠.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이 리소시스 필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필드는 제너레이터스입니다. 말 그대로 쿠버티스 필드나 리소스에 대한 필드나 쿠버티스 리소스를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비트인스 플러그인 찾아서 저희가 원하는 동작에 대한 제너레이터를 찾아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이제 공식 문서에서 커스터마이즈 공식 문서를 보시면 이 빌트인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너레이터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제너레이터의 빌트인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fig map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config map을 만드는 제너레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시면 많이 안 보이네요. 제가 알기로 시크릿 제너레이터가 있는 걸로 있는데 시크릿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쿠버티스 시크릿을 만드는 제너레이터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어떤 걸 쿠버티스 필드나 리소스를 생성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있는지 이런 공식 문서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빌트인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이런 필드들 또는 쿠버티스 공식 문서 그리고 깃허브에 있는 커스터마이즈 example을 찾아서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config map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예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예제는 이 example 3이라는 폴더에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에 보시면 리소시스 필드가 없습니다. 아까 리소시스 예제를 보실 때 커스터마이제이션 보면 이 리소시스를 이용해서 저희 야물 파일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필드를 생성하거나 리소스를 생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리소시스를 필요 없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config map generator 빌트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때 생성할 때 저희는 이 application properties라는 파일을 가지고 config map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plication properties라는 파일을 각대 경로에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example 3이라는 디렉터리에 가서 큐브스타 커스터마이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저를 실행하면 이제 config 맵이 생성이 되었죠. config 맵이 생성되고 이 네임이 저희가 아까 VS 코드에서 본 것처럼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네임 example config 맵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보면 뒤에 랜덤한 값을 가지게 되죠. 얘는 config 제너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랜덤 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랜덤 값을 생성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제너레이터 옵션스라는 다른 또 필드가 있거든요. 그 필드를 통해서 제너레이터에 대한 그 세부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입문 과정에 약간 범위 초과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제너레이터는 리소스스 필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 빌트인 플러그인마다 이 이름이 뒤에 랜덤 값이 붙을 수 있다, 또는 앞에도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빌트인 플러그인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 살펴볼 예제는 example 4인데요. VS 코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는 이제 resources로 deployment.yaml 파일을 설정해 줬어요. 자, deployment.yaml 파일 보시면 단순하게 nginx를 배포하는 설정인데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거는 볼륨으로 config 맵을 마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구조 보시면 디렉토리 보시면 config 맵이라는 저희가 따로 정의한 게 없지만 이 deployment YAML 파일에서는 config 맵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 오류가 나겠죠. 네, 여기 보면 이걸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여기 보면 describe로 이 진행 상태를 보면 config 맵이 없다고 지금 오류가 뜨죠. 당연히 제가 config 맵을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config 맵이 생성이 되고 이 디플로이먼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만들었던 걸 삭제를 해볼게요. 일단 삭제를 하고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YAML 파일을 볼게요. 그러면 방금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예제처럼 config 맵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config 맵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config 맵을 만들고 있고요. config 맵 이름은 example config 맵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는 config 맵을 이제 deployment YAML 파일을 보시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실행하려면 저희는 커스터마이즈 실행을 하게 되면 config 맵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든 config 맵을 그대로 deployment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포머스입니다. 트랜스포머스는 제너레이터스 다음에 실행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필드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동작이 있는지 빌트인 플러그인을 먼저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커스터마이즈 소개 영상에 처음에 다뤘던 예제가 이 트랜스포머스에 있는 이미지 태그 트랜스포머 플러그인인데요. 이미지 태그 트랜스포머 플러그인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태그를 수정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실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제는 저희 example 1에 있는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커스터마이제이션 YAML 파일과 pod.ya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둔 상태고요. 커스터마이저 YAML 파일 보시면 리소스 스피드로 여기 있는 pod.yaml 파일을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발표자에서 본 것처럼 이 이미지 태그 트랜스포머 플러그인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플러그인은 사용 방법이 이미지스라는 필드를 정의를 하게 되면 플러그인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컨테이너 네임이 nginx인 걸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ginx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거는 new name, new 태그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은 엔지닉스 레이티스로 되어 있지만 엔지닉스 1.23.1로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큐스텔 커스터마이즈로 실행을 하게 되면 파드.yaml 파일은 엔지닉스 레이티스트 가볼까요? 예, 파드.yaml 파일은 엔지닉스 레이티스트로 되어 있지만 커스터마이즈를 실행하게 되면 이 이미지 플러그인 때문에 엔지닉스 1.23.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CI/CD 파이프라인에 매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가져와서 저희는 실습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은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장점인 특성인데요. 커스터마이즈는 이 크로스 커팅, 즉 교차 편집을 자동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즈가 어떤 값을 생성하거나 또는 수정을 할 때 연관관계가 있는 다른 필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인그레스와 서비스 관계입니다. 인그레스는 이 서비스 네임을 참고를 해서 인그레스가 요청이 올 때 그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연관관계가 있는 필드들을 커스터마이즈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가 있는 필드를 수정하는 기능이 교차 편집 크로스 커팅입니다. 저희는 지금 처음 보지만 아까 제너레이터 할 때 잠깐 살펴봤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제너레이터에 저희 이그젬플 아마 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를 보면 지금 디플로이먼트로 리소시스로 지금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컨피그 맵 제너레이터로 컨피그 맵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컨피그 맵 제너레이터 아까 실습에서 알다시피 이 이름 뒤에 뭔가 뒤에 랜덤한 값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커스터마이즈가 크로스 커팅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 디플로이먼트의 이그젬플 컨피그 맵이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랜덤 값은 알지 못하니까 설정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하지만 아까 저희 실습한 것처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알아서 자동으로 감지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그젬플 4로 가시면 큐스텔 커스터마이즈 실행하게 되면 여기 랜덤한 값이 생성이 되었지만 이 디플로이먼트도 자동으로 지금 변경된 값을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크로스 커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있는 거는 쿠버티스 공식 문서에 있는 예제입니다. 공식 문서 예제는 쿠버티스 문서에서 커스터마이즈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챕터가 있고요. 중간에 이 교차 편집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요. 제너레이터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저희 이 메타데이터와 그리고 내부적인 이 스펙에 대한 내용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라는 이 필드를 이용하면요. 여기서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죠.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디폴트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에는 이 네임스페이스 필드를 이용해서 my namespace라는 그 네임스페이스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필드를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최종 결과는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임에 대한 프리픽스, 서픽스, 그 앞과 뒤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편집하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건 아마 이 라벨과 어노테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의 라벨과 어노테이션 그리고 이 스펙 필드 안에 있는 라벨과 어노테이션을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여기 이런 것들을 지금 교차 편집이라고 인식을 해서 공식 문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VS 코드에서 이그젬플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5에 이렇게 예제를 가져봤고요.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어노테이션 라벨이 변경이 됩니다. 먼저 디플로이먼트를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어노테이션 그리고 라벨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네임스페이스 없어서 디폴트
라벨은 현재 하나, 어노테이션은 현재 없네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를 실행하게 되면 네임스페이스가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설정된 마이 네임스페이스로 설정이 되고, 그리고 어노테이션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라벨도 지금 빙고로 바뀌었죠. 원래는 엔지닉스인데 빙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있는 네임도 프리픽스, 서픽스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VS 코드를 보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네임스페이스와 네임 프리픽스, 서픽스는 꽤 많이 사용되는 필드이기 때문에 이 예제를 보시고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다음 예제는 이런 연관관계가 있는 예제인데요. 많이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죠. 인그레스하고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연관관계를 저희가 설정하게 되는데, 커스터마이즈를 적용하게 되면 이 연관관계에 대한 이 필드들을 알아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좀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지금 네임 프리픽스와 커먼 라벨을 이렇게 설정했는데요. 이제 네임 프리픽스는 메타데이터에 있는 네임의 앞부분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임이 다 엔지닉스 디플로이먼트 또는 엔지닉스 이그젬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앞에 dev라는 이 키워드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인그레스가 서비스를 가리킬 때 기존에는 보신 것처럼 dev라는 키워드가 없었잖아요. 근데 커스터마이즈가 적용이 돼서 서비스 이름이 dev로 바뀌었는데, 연관관계가 설정된 인그레스도 지금 자동으로 변경을 해놨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연관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커먼 라벨스, 라벨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지금 엔지닉스 이그젬플 8이라는 라벨로 되어 있지만, 이 커먼 라벨스로 때문에 커스터마이즈를 실행하게 되면 이 dev 헬로 월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의 관계가 또 변경이 되는데, 커스터마이즈가 알아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올바르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는 이런 크로스 커팅, 교차 편집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안심하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거는 베이스 오버레이스입니다. 베이스 오버레이스는 이 커스터마이즈 실행 결과를 다른 커스터마이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의 패턴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베이스라는 폴더 안에 커스터마이즈를 실행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를 오버레이스라는 폴더에서 받아서 이 베이스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결과를 받아서 그대로 또 커스터마이즈를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실습을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살펴볼 예제는 이 베이스 오버레이스라는 폴더를 각각 만들고, 베이스에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오버레이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오버레이스가 이 베이스라는 커스터마이즈 결과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example 9라는 폴더에 있고요. 이 트리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구조를 보면 베이스와 오버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있는 커스터마이즈를 보면 리소스를 이용해서 같은 경로에 있는 디플로이먼트.yaml 파일을 그대로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큐스텍 커스터마이즈에 베이스 있는 걸 실행하게 되면 디플로이먼트.yaml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를 예상하기 쉽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버레이스 폴더에 있는 커스터마이즈를 보면요. 여기는 베이스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이 베이스라는 폴더를 지정해 줬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커스터마이제이션 결과를 여기서 받아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퓨스텔 커스터마이즈 그 다음에 오버레이스를 입력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베이스의 결과를
여기서 받아서 그대로 커스터마이즈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보면 네임 프리픽스, 메타데이터 네임에 dev라는 이름을 앞에 트랜스포머를 설정했기 때문에 dev engines overlays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베이스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결과를 받아서 실행하는지 보려면 베이스에 있는 커스터마이즈에서 이거 베이스 코드를 작업할게요. 예, 이그젬플에 있는 베이스에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이 오버레이스에서 했던 작업 있죠? 오버레이스에서 작업했던 커스터마이즈 내용을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실행하게 되면 dev라는 이름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오버레이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네임을 바꿔주는 트랜스포머가 적용이 안 됐지만 베이스에서 이미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메타데이터 네임이 dev가 있겠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오버레이스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오버레이스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지금 보신 것처럼 단순히 베이스만 가리키게 되는데 베이스의 실행 결과가 네임 프리픽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dev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재미있는 실행 해볼게요. 저희가 dev가 아니라 뭐 PRD로 바꿔볼게요. PRD를 바꾸면 여기 실행 결과는 dev라는 걸 붙였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이 네임 프리픽스를 또 설정하기 때문에 PRD로 바뀔 겁니다. 보시면 베이스 결과는 dev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실행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PRD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PR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베이스 오버레이스는 공통적인 걸 부모에 묻고 이제 그 부모에 있는 걸 이제 대사용해서 조금 변화를 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CI/CD 파이프라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CI/CD 파이프라인은 보통 dev, 스테이지, PRD 환경을 나눠서 배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개발, 스테이지, 운영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공통적인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 환경에 맞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묶는 거는 베이스에 묶고요. 예를 들면 뭐 인그레스 설정, 디플로이먼트 설정, 아니면 뭐 스테이트풀 설정 이런 것들을 베이스에 묶고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베이스 오버레이스 패턴을 적용을 해서 뭐 시크릿을 다르게 하다든지 아니면 컨피그 맵을 각각 다르게 하다든지 조금씩 차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오버레이스를 사용을 해서 변화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은 헬름 연동인데요. 커스터마이즈는 헬름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동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헬름이 먼저 실행이 되고 커스터마이즈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알아야 될 내용이 헬름 인스톨이 아니라 헬름 템플릿, 즉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헬름 템플릿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체 이제 헬름 차트를 한번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std-out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력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즈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포가 아니라 둘 다 렌더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헬름과 커스터마이즈는 왜 사용되냐면 헬름은 이 밸류스 야물 파일에 정의되지 않은 필드를 추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수정할 수 있는 뭔가 템플릿이 없다면 필드 수정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커스터마이즈가 보완할 수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즈는 제너레이터스와 트랜스포머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나 필드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에서 뭔가 이 필드 또는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대한 생성 수정 작업이 불편했던 걸 커스터마이즈가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일단 단점이 있죠. 이제 헬름으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헬름 렌더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헬름을 배포하지 않으니까 이런 리비전, 이 버전 관리 있죠? 헬름으로 버전 관리하는 장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점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헬름에서 지원하지 않는 필드를 수정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빌트인 플러그인은 두 개인데요. 헬름 차트 인플렉션 제너레이터와 헬름 차트스라는 이 빌트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 커스터마이즈와 큐브 스테일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과거에는 이 둘 중에 한 개만 지원을 했었었는데 이제 버전이 최신화되면서 두 개 다 빌트인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최신 커스터마이즈와 큐브 스테일을 사용하시면 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고 버전이 낮은 걸 사용하신다면 아마 둘 중에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헬름 차트 인플렉션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예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사용할 예제는 example 10이라는 폴더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차트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차트스는 제가 이 예제에 필요한 헬름 차트를 만들 때 작업한 폴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에는 사용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 차트 내용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남겨놨습니다. 이 차트는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냐면요. 저의 GitHub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GitHub에 보시면 이 차트스라는 디렉토리에 있고요. 이 차트를 등록하기 위해 index.yaml 파일과 그 다음에 이 헬름을 패키징한 tgz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예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름 차트와 커스터마이즈 연동할 때 이 헬름 차트 인플렉션 제너레이터를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연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필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헬름을 알아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차트 네임은 저희가 사용할 차트 이름, 그리고 이 차트가 있는 URL 주소, 차트 버전, 그리고 헬름을 릴리즈 할 때 그 네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필드는 이 values인데요. 저희가 헬름 템플릿 디폴트 밸류가 아닌 저희가 오버라이딩 할 밸류를 사용할 때 이 values라는 필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필드는 이렇게 있고요. 단지 이 릴리즈 네임스페이스는 현재 적응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GitHub 이슈에 올라와서 지금 수정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즈 네임스페이스는 현재 잘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참고를 해서 예제 10번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무 파일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GitHub에 아까 있던 주소에서 엔징스 데모라는 차트를 가지고 있어서 엔징스 데모로 입력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차트 버전도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헬름 릴리즈 할 때 테스트라는 이름을 갖도록 이 테스트라는 이름을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 릴리즈는 저희 차트를 보시면 템플릿 디플로모트 봐볼까요? 디플로모트 보면 예, 차트 풀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해퍼스의 차트 풀네임 보시면 이 부분에 저희가 아까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이 부분에 테스트가 들어가서 기존 릴리즈 네임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 릴리즈 네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 헬름 렌더 결과에 공통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헬름의 렌더링 결과의 네임스페이스를 커스터마이즈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커스터마이즈에서 헬름 연동할 때는 이 enable 헬름이라는 아규멘트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 헬름에 대한 렌더링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어디가 확인할 수 있냐면 라벨에 헬름에 대한 라벨이 있죠. 헬름으로 이 릴리즈를 하게 되면요. 라벨이 설정이 되는데 지금 잘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헬름을 먼저 실행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에서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했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 이렇게 데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헬름에서 저희가 아까 테스트라는 릴리즈 네임을 붙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테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커스터마이즈에서 이걸 좀 변경하고 싶다면 예제 5번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 있죠. example 5라는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여기 네임
프리픽스와 네임 서피스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커스터마이즈에 적용해보고 그 예상된 결과를 이제 맞춰보면 이 테스트라는 네임 앞에 dev가 앞에 있게 되고 그다음 끝에는 001로 끝나게 되겠죠. 이거를 한번 다시 실행하게 되면 각각 네임에 헬름에 대한 결과가 있고요. 헬름 리리즈에 대한 결과가 있고 커스터마이즈에서 이렇게 필드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름이 먼저 실행이 되고 커스터마이즈가 실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어떻게 배포하냐? 큐브시트의 어플라이 그리고 STD한 스탠다드 인풋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네임스페이스가 없네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생성하게 되면 dev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커스터마이즈 결과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저희가 헬름을 배포한 게 아니잖아요. 큐브시트를 어플라이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헬름 리스트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헬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에 맞게 내가 헬름에서 만든 템플릿에 없는 필드를 추가하거나 또는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커스터마이저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단점, 이 헬름에 대한 관리 포인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을 알고 계시고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는 저희가 델리트로 삭제하면 되겠죠. 델리트로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